1, 2년 있다 실패하는 분도 있고 네. 뭐 3, 4개월 반짝 잘 됐다가 실패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엄청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네네네. 특징이 있을까요? 이건 이제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수강생 분들께는 항상 제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상품을 소싱할 때 비타민과 페인킬러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페인킬러는 진통제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제 아프면 비타민을 먹나요? 아니면 뭐 진통제를 먹나요? 페인킬러를 먹죠. 당연히 이제 네, 진통제, 페인킬러를 찾게 되죠. 네, 비타민은 그래서 있으면 좋긴 한데 딱히 뭐 없어도 되는 제품들, 그런 제품들인 것 같아요. 이제 진통제는 누군가한테는 꼭 있어야만 되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가 더 잘 팔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외에 대표님 지금 우리가 이커머스 말고도 네. 신박한 방법으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네. 이제 본인 유튜브에서 네네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저희에게도 하나 알려주세요. 이게 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해주는 거예요.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있는데, 예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커뮤니티에 글을 대신 써주고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커뮤니티를 언급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데 뽐뿌라고 해볼게요. 그럼 뽐뿌에 그 게시판에 글을 하나 써주는데 돈을 얼마를 받냐면 한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를 받아요. 네. 진짜요? 그런 알바가 있어요? 네, 근데 뽐뿌는 어려워요. 뽐뿌는 이제 뭐 회원가입 기간이라든지 댓글이나 뭐 글수 이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뽐뿌 외에도 맘카페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다른 커뮤니티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 데에서 그냥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틈틈이 이제 일상 글을 써가면서 아이디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제품을 홍보해 달라고 하는 어떤 사업가들이 있겠죠. 그런 셀러들한테 돈을 받고 제품을 조금 글을 이제 올려주는 거예요. 홍보 글을.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 맞아요. 우리는 사실 체험단을 모집할 때 네. 좀 뭔가 어뷰징 되지 않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키우잖아요. 네네네. 근데 자체적으로 키우는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렵죠. 네. 자체적으로 키웠는데 조금만 핀트 어긋나면 바로 강퇴당하잖아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런 계정도 좀 몇 개 있죠. 네, 많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죠.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아이디는 한계가 있고 직원들 네. 보고 만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뭐 뽐뿌, DC 인사이드, 뭐 보배드림 네, 뭐 클리앙, FM 코리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만들면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아니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인스타 계정을 네. 정말로 좀 뭔가 자신의 이야기하고 좀 맞는 상품을 이제 리뷰를 그냥 자기가 산 그쵸, 것처럼 그쵸. 맞아요, 해줄 수 맞아요. 있으니까 그런 네. 것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유입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유입에서 플러스 구매 전환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체험단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들, 네네네. 블로그를 했던 이야기들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 녹여야 돼요. 네. 그쵸? 이런 만드는 팁이 좀 궁금해요. 요즘에는 그 모든 상품들이 다 상향 평준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이제 잘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한데, 보통 요즘엔 다 어느 정도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유튜브도 이제 많이 봐가지고 그 불편한 점들을 이제 잘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이 제품을 쓰지 않았을 때 이런 점이 불편해요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열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우리 제품을 써야 돼요. 이렇게까지 플로우는 잘 만드세요, 요즘에는. 근데 대부분이 그 GIF 같은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찍지 않으시려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게 약간 어떤 뭐 미리 캔버스나 뭐 망고보드나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GIF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텍스트랑 이미지는 잘 넣으시는데 결국에 움직이는 이미지로 이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거는 영상 매체가 이제 가장 효과적이죠. 그게 안 되니까 연출 이미지를 쓰는 거고, 연출 이미지를 못 쓰면 이제 텍스트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 같이 상향 평준화가 된 이 상세 페이지 안에서 내가 더 잘 하려면은 이 안에 디자인을 봤을 때 GIF에서 내가 남들보다 우위를 점해야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강점들, 특장점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5개가 있으면은 그 각각에 대해서 GIF를 전부 다 찍고 올려요, 무조건. 그래야만 사람들이 요즘엔 GIF만 보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상세 페이지가 있을 때 GIF를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좀 얘기하자면 GIF 안에서도 이제 또 경쟁 우위를 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요즘에 그 모션 그래픽 넣죠. 네. 효과들 넣잖아요. 똑같은 GIF에서도 디자인이 막 이렇게 연출이 들어갑니다. 저희 프라이팬 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프라이팬에 어떤 그 기술이 있잖아요. 이 코팅 기술이 있어요. 그 코팅 기술에 이 모션 그래픽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디자인이. 그래서 여기를 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그래픽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조금 디벨롭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거는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가 사실 예전에는 이제 2D로 그냥 끝났는데 네. 이제는 GIF는 무조건 필수예요. 무조건 필수죠. 네. 왜냐면 살 마음이 없어도 모르고 들어왔을 때 네. 그래도 사야 돼. 네, 사야 그렇게 정도로 만들어줘야지 네. 사람들이 구매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사야 될 것 같은. 안 사면은 나만 바보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좀 줘야지 판매가 되더라고요. 네. 자, 이제 뭐 거의 끝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대표님, 네. 어떻게 보면 2019년도부터 온라인 비즈니스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의 1세대예요. 알고 계시죠? 1세대가 됐나요, 제가? 1세대죠. 아이고. 2019년도 초에 시작했으면 네. 1세대죠. 왜냐면 신사임당이 2018년도 네. 하반기에 나오셨으니까 거의 1세대죠. 네. 1세대인데 이거 하면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까 저 처음 만나자마자 욕먹지 않고 싶다라는 네, 그런 네. 뉘앙스도 비춰주셨고 네. 솔직히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그런 게 욕을 많이 먹을 거예요. 그쵸, 네. 왜냐하면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돈 내면 바로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또 오랜 기간 또 네. 투자해야 되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런 좀 힘드셨던 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많이 힘드셨나요? 사실 제가 이 비즈니스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버틸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주말이나 밤낮 없이 일을 해가지고 갈아 넣어서 뭔가 성과를 만들자 이렇게는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로 힘들었던 거는 생각보다 이 협업을 하거나 어떤 직원을 뽑았을 때 내가 이제 뭔가 알려줘서 이 사람이 잘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누구도 이제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프리랜서로 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했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 명하고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부터 타당성을 좀 이제 검토를 하고 들어가고 또 그 사람이 잘 하게끔 기다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버티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고 제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실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점은 돈을 벌었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해심,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을 조금 더 기다려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저는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당장 매출이 나오면 다 내가 가져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1,000만 원씩 벌면 다 내가 가져가야지. 근데 그럼 미래가 없어요. 이걸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조직을 만들고 사람에 투자를 했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결국엔 나의 어떤 경쟁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과정에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잘 몰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리더란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던 게 좀 제가 봤을 때 힘들었던 것 같고 그냥 믿고 가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나를 믿어달라. 너무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 정도 레벨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직감은 들지만 이거 설명까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믿어라. 그냥 믿고 가자. 대신에 저도 이제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기 2020년에 3명이서 시작할 때 그 패스트5 이제 공유 오피스 좁은 데에서 계속 이렇게 막 바이럴 글 쓰고 상품 소싱하고 이러면서 일단은 나를 믿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알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조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16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솔직히 사람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네. 그 외부적으로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은 네. 외부가 해결되면 또 내적으로 문제가 터지고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능성을 진짜 극대화시키는 게 대표의 역할이거든요. 네네네. 그게 진짜 힘든데 네. 지금 그 고민을 하셨다라는 거는 네. 혼자서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성장하신 거고 이제 네. 조직원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단계이시지 않나 아, 싶습니다. 네. 아유, 멋지십니다. 자, 밖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아무 일 없이 정말 잘 살고 있는 우리 마부사키님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오랜 기간 이 바닥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거는 사실 버틴 거에 가깝죠, 우리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만의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잘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그런 고충을 겪고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올라가시는 우리 마부사키님이 이제 진입하시는 초보분들에게 좋은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스마트 스토어 창업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창업이고 결국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틈새만 찾으면은 그 초보자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이 비즈니스라는 거를 바라볼 때 저는 결국엔 무한 경쟁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남들보다는 우위에 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만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 영업을 내가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통망을 갖고 있다든지 브랜딩을 잘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글을 너무 잘 써서 구매 전환이 다 일어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에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있었냐? 당연히 그건 아니죠. 저는 이제 대학생도 전공도 아니었고 제가 그냥 이것저것 창업 동아리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갈고 닦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배우고 적용을 하면서 내가 어디에 핵심 역량이 있는지를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저는 초보자 분들이 그게 괴롭다는 걸 알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 찾는 게 굉장히 괴롭다는 걸 아는데 그거를 답을 내리지 마시고 그냥 그 고민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부사키님의 했던 주요 키워드를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저랑 좀 결이 맞는 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정통파 약간 그 마부사키님 보면은 정통 우한 투수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예. 흔하지만은 쉽게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대표님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마트 스토어가 저희가 이제 조금 됐으니까, 이제 시장이 열렸다?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들고, 제 주변의 친구들조차도 이제는 다 알게 됐어요. 이 스마트 스토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이거의 미래를 볼 때, 창업이라는 선택지를 사람들이 놓고 봤을 때, 오프라인 창업은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온라인 창업을 많이 시도를 할 것 같은데 그 중에 뭐 무자본 창업도 있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는 어떤 한 영역이 이제 새로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창업처럼 되지 않을까 이게 일단은 제 생각이고 하나도 모르는 일반인을 데려다가 어떤 교육과 어떤 뭐 대행이든 아니면 상품을 유통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도와줘서 돈을 벌게 해주는 형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요즘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그러면은 저나 마부사키처럼 브랜드를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놓고 이거를 매각을 하거나 팔아도 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거 재밌겠다. 네. 그러면은 초보자들은 어느 정도 세팅된 단계 초반부터 고생할 필요 없이 네네네. 바로 그냥 올라타서 장사가 된다고 한다면 네. 월 매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네. 하면서 프랜차이즈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수강생 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계속 느끼는 게 은퇴하신 분들이 가끔씩 있으세요. 근데 이 분들이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있지만 브랜드를 사서 시작을 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브랜드를 사고 판다는 것이 뭐 엄청나게 뭐 핵심 기술, 원천 기술을 사고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뭐 거래처도 있고 그 어디서 이제 물건을 떼오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하는지 이런 게 세팅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인수인계를 받아서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배우고 공부하면서 매출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제가 접하면서 우리가 키우는 것도 상표 출원도 다 되어 있고 브랜드로 이제 좀 보여져 있게끔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완전 초보를 키워서 거기까지 가게 만들었는데 간 거를 그냥 그 시간을 그냥 사람들이 사버리는 그런 구조로 가도
좋겠네요. 네, 결국에 프랜차이즈만큼의 어떤 시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시장성 그렇게- 있죠? 네, 그쵸. 엄청 크죠? 네, 맞아요. 그러면 결국엔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방안으로 나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생각이고 저도 여기서 인사이트를 좀 받았어요. 나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부사키님과 함께. 너무 좋죠. 네. 예. 자,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오늘 촬영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투트랙 대표님께서 분위기를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너무 제가 느껴져가지고 오늘 정말 촬영 너무 즐겁게 하고 가고 저는 이제 사실 여기에 출연했던 이유가 대표님 그 진정성 근데 이 진정성이랑 이제 구독자들한테 이제 뭔가를 경험을 나눠주고 정보도 이제 주지만 뭔가 재밌고 쉽게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구독자를 넘어서서 약간 팬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이제 들고 감사합니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돈을 벌기보다도 사람들의 그 시행착오를 좀 줄여주고 싶어요.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부사키님하고 좀 즐거운 촬영을 해봤는데요. 마부사키님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고 네. 또 계속 새롭게 마케팅 정보도 많이 주시고 하시잖아요. 네. 예, 저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또 마부사키님 채널 가셔서 좋은 정보 있으면은 받아서 여러분들의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